네,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네, 무증상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고 대책은 없는지 패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제주도가 나름 그래도 그 코로나19 선방한다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확산세는 조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또 나름대로 큰 성과들도 있었다. 그런 평가를 좀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 또 극성수기인 이 여름 휴가철이 이제 다가오면서 불안감이 더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방역만이 아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접종 부분, 또 이제 치료 부분 이런 것이 더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정의 그 평가인 거죠. 그래야 앞으로 결과가 더 좋아질 테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네. 지금 의료 현장에 계신 원장님, 체감이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뭐 그간에 뭐 저희가 이제 그래 반영해온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사회자님이 그 방역을 선방하고 있고 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착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제주도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착각인 게 이미 이번에 유행되기 전부터 평소에도 그 전국에서 인구 대비로 치면은 중간 위에요.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적다 뿐이지 인구 대비로 하면은 앞에서 7번째, 5번 이 정도였습니다. 이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청정 제주라고 했던 거는 상당한 그 잘못된 명칭이었고 그럴수록 그래서 더 방역에 철저하고 또 제주도다운 방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낙제를 주고 싶지만은 과락을 막 면한 60점 정도밖에 줄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제 확산세가 조금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 이전을 그렇죠, 보더라도 평소에도. 그 굉장히 냉정한 평가하셨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 원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해서 어려운 그 시기지만 우리 청정 제주하고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주형 방역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그의 주된 내용을 보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주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그 공항만 그다음에 반려 감시, 그다음에 그 외국인 무사증 출입 금지 조치 이외에도 제주공항 내 워커스 선별지를 설치해서 그 특별 입소 절차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금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은 이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추이를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도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해오고, 그 다음에 개인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어떤 추이들을 좀 보고,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지금 좀 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대책의 방향을 어떤 쪽에 좀 무게비중을 둬야 될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간에 이제 제주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 추이, 양상, 이 얘기부터 좀 먼저 좀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 환자 그 발생 추이를 제가 아무래도 간략히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1,15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까지는 81명인데 작년 12월에 3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점을 찍어가지고 금년도에 좀 내려가는가 했더니 다시 4월까지는 월 한 73명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5월 들어서 328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들어서도 일일 평균 15명 정도 이제 확진자가 발생되면서 수그러들 기미를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추이라든지 지금의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 좀 각자 그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까 우리 고병수 원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숫자상으로 적을 뿐이지 전국 대비 우리가 한 5,200만 명을 계산했을 때는 지금 1,500명 정도 내외로 계속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뭐 400명,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우리는 그 대비 한 1,500명 선으로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최근에 들어서 좀 우리가 우려할 만하게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많은 애씀이 있었지만 지금의 현재의 이런 추세로는 우리가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를 해 나가야 된다. 만약 그 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광객 입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된다는 이런 약간의 심각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합니다. 예.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어떤 우리 제주도의 어떤 특징, 뭐 고립됐다는 거, 관광객이 많다는 거, 또 인구 대비 면적은 좀 넓다는 거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제주도에 맞는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됐었는데 아까 정인보 팀장님이 제주형 그 방역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제주형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방역 대책이지 그게 무슨 제주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을 하자면은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니까 방역 같으면은 이런 장기화된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단 막는 거, 예방하는 거, 치료하는 거, 장기화됐을 때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K방역 말씀하시면은 잘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막기에 급급해서 막 잘 막았거든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제주형 방역, 제주에 맞는 특징을 잡아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답답한 거고 뭐 한 예로 들면은 그 한 3월 정도였어요. 지금 유행하기 전에 3월 달에 유럽 같은 데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인구 대비 한 7, 80%가 검사를 다 했거든요.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500만 명, 10%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검사 건수가 대개 우리나라에서 10만 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1%의 지역인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면은 10만 명에 1,000명 넘게 10만, 11,000. 네네. 그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도 500건밖에 못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지금 뭐 1,000건, 2,000건 하지만은 이건 사실은 3, 4천 건 이상 하면서 읍면별로 검사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주에 맞는 그런 방역 대책인데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를 해요. 물론 뭐 조금씩 한 거는 다른 곳에서도 하지만 한 95% 이상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그게 그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그렇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임시적으로라도 좀 확장하고 인력을 보강해서 해야지 지금 뭐 평균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적당한데 심지어는 3,000명까지도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살인적인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어지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 그 보건환경연구원만 검사하다가 그 가금물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 경기도 소재업체, 민간 위탁업체입니다. 여기에 우리 제주보건소에서 채취되는 가금물은 전부 지난주부터 육지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 3,200건까지 검사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소는 1,000건 내외를 좀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주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축구나 경기를 그전에는, 보면은 예. 그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왜 중요하면은 그러니까 이 감염병 시대에는 그 검사가 진짜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읍면별로도 이게 보건소든 배치를 해가지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아니면 장비가 거기서 둘 필요는 없지만 인력을 더 가지고 하게 하면은 사실 이런 사단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관광차로 오더라도 관광객 편하게 오십시오. 우리는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건환경연구원 얘기를 좀 아까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로 이제 가게 된 거는 지난주부터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하고 한라병원이 이제 검사를 하는데 자체 들어온 사람들만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질병관리청에서 그 여기 제주도 출장소에서 조금 하는데 거의 95%를 보건환경연구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네들이 조그마한 인력으로 지금 한 달에 무려 그 160시간을 더 추가 근로를 한 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근무가 160시간 아닙니까? 뭐 58, 40 하면 40에다가 4주 하면 4, 46, 106시간인데 한 달 근무가. 근데 160시간을 추가 근로를 할 정도로까지 경무, 살인적인 근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고 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주고 했어야 됐다. 그러게 돼서는 참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좀 경기도 쪽으로 여기 다 검사할 수 있는 열이 안 되니까 경기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늦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잘 하신 것 같긴 하고요. 지금도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또 격려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 참고로 그 지난해부터 문제가 좀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사 두 분은 네, 충원이 알고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뭐 더 신속한 장비가 있다면 그까지도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인력이 조금 더 대폭적인 확충에 대한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좀 그 디테일한 계획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일단 그 저희들이 그 작년 12월 1일 날 코로나 방역 대응 추진단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TF팀으로 해서 일을 쭉 해오면서 여러 번 우리 조직 부서, 그 다음에 인사 부서, 그 다음 보건환경연구소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처럼 그 과부하 걸리면 안 되거든요. 일행을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조직 부서에 의논하면서 네.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산 양상에 따라서 사실은 방역 대책도 조금씩은 다르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 이제 제주 지역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감염의 양상이었다고 하면 최근은 이제 도민 간의 접촉,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양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에 맞춰서 저희들이 좀 방역 대책을 전환한다거나 이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된다라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방역대책본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게 작년에 뭐 우리가 북반부에 있으니까 여름이면은 남반부는 겨울이거든요. 겨울을 지난 호주나 뉴질랜드 이쪽을 보면은 패턴이 두 번 그려집니다. 한 번 유행했다가 까졌다가 다시 유행하는. 대개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패턴을 가져요. 그럼 우리가 12월 달에 유행했고 분명히 3, 4월 달에 유행한다는 예측을 분명히 했거든요. 조금 늦어서 4, 5월이 됐지만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었어요, 도에서는. 그게 참 안타깝고. 두 번째는 이 아까 선별 그 검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은 지역 감염 시대가 되면은 사실 관광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부로 물론 들어와서 전파가 됐겠지만은 지역 감염 시대가 되면은 그 내부에서 어떻게 퍼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일상생활을 어떻게 풀 것인가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맞게 급급해요. 이건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현명하게 검사 수를 늘리고 잘 치료하고 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빨리 회복시키도록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 이 지역 감염 시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보면 저희들이 그 6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대학교 병원, 그다음에 제주 한라병원에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예를 들어서 한림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 그 한림 종합체육관에 저희 현장 그 선별진료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 학부모부터 학생, 학부모, 선생님, 지역 주민까지 전부 검사부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언제라도 물론 그 보건소 6개 선별진료소는 아침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합니다만 뭐 증상이 있는 이유를 떠나서 와서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심화하는 도민들은 다 검사하면 됩니다. 네, 좀 선제적으로 받으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확산시킬 수 없습니까? 읍면으로. 확대. 아니 한림이나 한경에 있는 사람 제주식 보건소까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 지금 선별유소 가면 의사 한 분, 간호사
따라야 돼요. 간호사 또는 임상병의사 따라야 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예방접종센터 이래 투입된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출을 못 시켜요. 뭐 일단 읍면까지 보건소까지 하면은 동리야 뭐 그 제주시나 서귀포로 가면 되지만은 읍면까지 해도 그 크게 필요하지 않을 텐데 의사 인력도 제주시 의사회 얘기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뭘 1년 됐는데 공항 워커스로 진료소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동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6개 보건소에 보면 그 워크스 선별 지수가 있는데 그거 장비도 작년에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해서 구입해서 보건소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검사 인력들이 물론 앞에 무균실에서 다른 사람 노출 안 되게 막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저희 검토를 하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검토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 인력이 의료진 인력이 그 한때는 그 우리가 이제 검사 부분만 집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예방 접종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력이 분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검사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지금 제대로 좀 잘 하되 이번에는 예방 접종에 백신 접종이 정답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대책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논의는 나오겠지만 이제 검사 부분 비용도 접종이 훨씬 더 적죠. 예, 지금 한 건당 검사하는 비용이 뭐 병의원에서는 뭐 17만 원에서 20만 원 뭐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그 시료 그 이제 검사하는 이제 재료비만 하더라도 뭐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된대요. 근데 이제 접종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백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처럼 잘 되게 된다면 이거를 이제 검사 부분도 유지를 하되 지금 뭐 무증상이라든지 증상이 이제 작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검사는 철저하게 좀 하되 이제 접종으로 다시 우리들의 관심들을 빨리 이제 이끌어 나가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가졌습니다. 아무튼 지역 전파가 확산되면서 이제 선제적인 검사라든지 이제 접종 조기에 접종하는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또 하나 걱정은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제 이제 뭐 나온 것들을 보면 사실은 5월 한 달 동안 거의 40% 가까이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던데 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변이 바이러스는 뭐 이미 예상됐던 거고 뭐 여러 종류로 이 바이러스 특징은 박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은 거의 한 20-30년 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만들고 치료를 하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놈들은 단 몇 개월 만에 변이를 해버리니까 그 치료약을 만들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치료약을 개발하지만은 쉽지 않을 것인데 여러 종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 제주도에도 최근 한 30명 정도 변이 바이러스 나왔다고 하고 뭐 영국발 변이가 한 29명, 인도형이 한 1명. 근데 특징적인 게 28명 정도가 제주도민 자체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이나 외지에서 온 것은 한 2건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은 이미 지역 내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확산돼 있다. 그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지금 뭐 30명이 아니고 200명 정도가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신에 대한 중요성 되게 중요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뭐 위생이라든지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 말씀 끝에 지금 공식적으로 통계를 좀 보면 그 변이 바이러스 건수가 53건입니다. 그래서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발입니다. 그래서 네. 51건. 그다음에 베타 바이러스가 한 건, 요거는 남아공발입니다. 그다음에 그 델타 바이러스는 그 인도발 한 건입니다. 그래서 53건이 되어 있는데 요 바이러스 검사가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상자를 우선 보게 되면 그 모든 확진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 집단 감염 환자의 그 지표 환자, 표본 환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해외 입국자
그다음에 그 감염을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 검출량이 있습니다. CT값인데 요 좀 높은 사람, 이 사람 지금 무슨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질병 관리청에 지침 별도가 와가지고 이제 저도 보기에 뭐냐면 이 변이 바이러스가 문제가 뭐냐면 전파 속도입니다. 한 1.4 내지 3배가 빠르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그 대안도 마련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 얘기하니까 이제 백신 아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빨리 이루어지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인 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지금 1차 접종 같은 경우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상관없이 한 10만 명 도내에서는 맞은 것 같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아마 최근 한 3만 명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 뭐 무난히 되는 것 같고 이 백신 접종을 너무 조급하게 빨리 맞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7월, 8월, 9월까지는 웬만큼 다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도 되고 지금처럼 뭐 손 씻고 위생 철저하고 마스크 잘 끼고 조심하는 정도로 하면은 그렇게 조급하게 기다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예. 지금 뭐 자녀 백신들 맨날 검색을 해도 이게 노쇼 백신 걸리지 않는다고 불만들이 많은데 실제 현장 어떠세요 지금? 무지 힘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힘든데 이 백신 자녀 백신을 일반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풀어라 이렇게 했지만은 자녀 백신이 안 나옵니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우리는 줄여서 아재 바이러스, 네, 아재 아재 백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꼼꼼히 해가지고 12개 정도 나오고 네. 뭐 대충 뭐 10개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조차도 사실 별로 남질 않아서 빡빡하게 공급을 해버리니까 남질 않아요. 사실 이거를 조금 풍부하게 풀었으면은 더 많이 이렇게 접종을 할 수 있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정책이 또 개별적으로 병원에 전화해서 접수를 해라 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인터넷으로 다 접수하라고 바뀌어 버렸어요. 맞아요. 그런 행정의 착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사들을 무지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민들도 바뀌니까 또 황당해하고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좀 힘들어요. 이거 그 노쇼 백신 그 왜 말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했는지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쇼가 아닌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의 백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맞추게 되면 굉장히 미안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도 맞았습니다. 노쇼 백신 맞으셨어요? 예. 네. 해놨는데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한 30분 전에 연락 와가지고 지금 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빨리 나타나라. 이거죠. 그래서 쇼를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얼른 가서 맞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 용어도 또 아니면 또 자녀 백신. 그러니까 남는 백신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뭐 백신이 남고 있나?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예약돼 있었는데 그 예약자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 버리긴 아까우니까 제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버리는 것보다는 맞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맞고자 하는 분들의 기회를 동등하게 좀 줘야 되겠다는 이것도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도 생각지 않게 맞아서 미안한 마음 조금 있거든요. 지역구에서 좀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숨겼어요. 지금 맞았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르는데 오늘 노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정하게 아무리 그 노쇼된 백신이라 할지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 꼭 저도 동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읍면 지역 접종률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그 수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지금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하긴 뭐냐면 그 대인 접촉이 많은 곳이 동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서귀포나 제주나 아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주에서 할 때 동지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서귀포도에서 동지역 먼저 한 다음에 읍면 지역에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6월 12일경 되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이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할 때 그 개소를 제주시 그 예방접종자 개소는 4월 1일 날, 서귀포는 그 4월 22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해서 그 정부 방침이 뭐냐면 뭐 인구수나 이런 걸 모든 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먼저 제주시 그 한라체육관을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서귀포는 홀대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뭐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그 자료를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지역 홀대라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그 의료기관의 인프라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하는 뭐 면적은 같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제주시나 서귀포나 면적을 갖고 그 단지 이제 의료기관 수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러지 않은가 네. 싶긴 한데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더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백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권에서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이제 뭐 워낙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민들의 집단 면역을 먼저 이렇게 할 수 있게 백신을 좀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해 보자라는 정치권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뭐 배경 그리고 그게 가능성은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이 뭐 예, 예, 제가 그 먼저 네. 좀 할게요. 예. 예, 김두관 뭐 지금은 뭐 대권 주자라고 지금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그분이 페이스북에 먼저 좀 올려놨죠. 그 이제 제주도의 흐름을 보니까 감염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여름 그 휴가철 그 성수기가 지금 오는데 뭐 한 7, 8월 해서 한 250만 명이 지금 내려올 거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제주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에 와서 감염되고 전국으로 확산을 하게 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대유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코로나19의 그 이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피로감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장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느슨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유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에 이제 그런 제안을 했고요.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저희들도 그걸 빨리 안 와서 제주도 의회 차원에서도 네. 그런 준비들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물론 뭐 도민들이 백신을 많이 맞는 거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문제는 제주도에 지금 공급이 딸리고 한정되어 있는 거를 먼저 공급을 한다. 이거는 전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제주도의 특성이 관광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럼 관광지가 제주도뿐입니까? 경기도도 강원도도 부산도 다 있고 그다음 공업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경기 서울 지역 사람들 바글바글한 데를 더 먼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주도만 더 먼저 맞도록 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김두관 의원이 와서 원희룡 지사랑도 얘기를 했다지만은 이 장기화된 데 대한 대책,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논의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제주도만 먼저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저는 뭐 반대라기보다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바라고 봅니다. 지금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해서 건의서를 좀 작성을 했고 그렇게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아까 이제 관광지이고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도라든지 뭐 강원도 이런 관광지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섬이에요. 그러면 그 일본 그 왜 그 크루즈선 그 프린세스 호가 네. 거기서 걸려가지고 한 뭐 700 몇 명이 걸려버렸잖아요. 뭐 그러니까 굉장히 한 3천 몇 명인가 뭐 몇 명 중에서 그 정도 걸리거나 대단히 걸렸고 뭐 그래서 우리는 섬 속에 들어있는 크루즈선처럼 보인다. 그러니 이것을 국가에서 판단해주라. 우리가 이게 지역 이기주의로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국 확산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네. 그것도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혹시나 우리 제주도에 대한 이기심처럼 형평이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울릉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울릉도처럼 거기도 자기네 지역은 뭐 몇천 명이 되지도 않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감염률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이 기회에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도민 우선 접종 부분은 뭐 실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를 위해서 뭐 도에서 다른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제주도가 섬이란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그 광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제주도가 만약에 확진자로 도배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송 의원님도 연령, 지역, 직군 네네. 다 구분되지 그 연구 순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뭐냐면 제주도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는 국부 유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한 검토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만의 특징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하니까 그럼 다른 지역도 우리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문제가 될 것이고 뭐 도민들에 대한 애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기다려도 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위생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더 잘 하면서 하면은 그다지 백신에 대한 조급함이 없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주도의 인구 대비 접종률을 계산하고 그러면 한 57만 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가능한 부분이 그 중에서 이제 한 70%를 목표로 했을 때 또 인원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10만 명 정도를 좀 한 10만 명 넘었죠. 한 11만 명도 더 넘게 되는데 이분들이 접종을 했어요. 그거 빼면요. 한 30만 명 정도면 돼요. 저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제주도만의 특혜가 아니고 제주도를 그 방어를 잘 해서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좀 막아내자. 네. 이런 취지로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 네네. 그래서 저 마음들을 더 모아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한 30만 명 더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특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마무리 시점이 돼가서 좀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이야기 중에도 나왔어요. 이제 7, 8월 관광객. 예, 지금 한 5월부터는 사실 지금 한 달 100만 명, 그러니까 4월부터였죠. 예,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7월, 8월에는 제주에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접종 인센티브로 해서 이제 접종자들은 이제 노마스크로 오는 상황들까지 벌어지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된 어떤 방역 대책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7월부터 코로나19 예방 1차 접종자라도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제가 자주 섬이라는 특성을 얘기합니다만 섬이라는 특성과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옵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스크 벗을 경우에 감염률이 아무리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중대본에 9월까지 좀 연기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역 대책들을 좀 꾸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한다거나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먼저 네. 강화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 강화를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 이 관점의 차이인데 지금까지는 도민들에게 모이지 마라, 뭐 해라, 집합 금지시키고 뭐 밤 10시까지 해라, 9시까지 해라 계속 이렇게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화였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도행정이라든지 뭐 정치하는 분들이란 이런 분들이 그 정책을 강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화는 사실은 지금 슬슬 풀어야 된다 오히려. 그게 뭐냐면은 관광철을 맞아가지고 이 관광객들을 어떤 사람들은 오지 말라 막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5대 뭐 4명으로 집합금지 시킨 것도 이제 풀되 대신 그 중에 어렵습니다만은 70% 접종했으면은 그 모인 사람의 한 4명 이상도 허용한다든지 요즘 증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모이는 것들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런 걸 또 어느 정도 허용하되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그 불투명한 그런 행사들은 좀 절제하는 그런 어떤 융통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면서 좀 그런 쪽으로 강화된 정책을 만들고 도민들은 풀고 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이제 K 방역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봉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폐쇄 내지는 봉쇄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이걸 끌어갔다는 것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좀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그나마 이제 회복률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범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되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주도도 처음에는 우리 도민들 일각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 원 지사님도 그런 생각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이걸 봉쇄를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우리 고립된 섬 속에서는 방역을 완전히 청정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주장한 우리 도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는 바른 방법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록 어려워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이제 좀 봤지만은 관광객이 와서 전파시키는 것보다 지금은 우리 자체 감염들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더 철저한 방역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건 유지를 좀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건의서가 이제 잘 채택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역 감염은 이미 작년부터 유행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됐었거든요. 네. 그 지역 감염 시대에서는 완전히 막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일상적으로 10명, 20명은 늘상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이걸 제로로 만든다. 그러니까 다 막는다. 이건 도민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네.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최근에 두 분이 다 말씀 내용입니다만 그 결혼 필요도 집단 감염에서 가족 간의 그 감염 가족, 지인 또는 간 접촉. 지인 모임 중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20일까지 2단계를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상업소가 한 2만 5천 개소가 됩니다. 이분들을 그 부서별로 책임져서 집중 방역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저 이미 조치를 다 했고, 그래서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 방역 수칙을 안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특히 마스크 착용은 아주 생활화돼야 됩니다. 네,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들 전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깨톡 순서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 카메라 원희룡 도지사님과 배종면 단장님께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주도만의 제주도의 방역 특징을 제대로 면밀히 살피셔서 이 장기화되는 감염병과 그다음 철저한 방역에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막을 건 막되 풀 건 풀어라. 이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이고 장기화되는 그런 감염병 시대를 사는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네, 원지사와 배종면 단장에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송 의원님 해주실까요? 네, 저는 우리 3번 카메라 보시고. 네. 도민들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우리는 이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힘들어지긴 하는데요. 조금 더 힘내서 이 코로나19 방역 잘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예방접종 잘 해서 그야말로 청정한 제주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과장님, 3번 카메라 보시면 되나요? 저는 뭐 도민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분들께,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일이 빠르게 회복돼야 됩니다. 일상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는 어떤 기본 방역 수칙에 철저히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역 수칙 강조하셨습니다. 네,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